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호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전자상거래. 네.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전자상거래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자상거래의 이제 변화랑 이제 보완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세 파트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네. 우선 전자상거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설명하고 네,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에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상거래와 달리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게 이제 장점으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네, 24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 어디든 접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기존에 부동산이 필요해서 진행을 해야 됐었다면은 꼭 부동산 없이도 네, 개인화 원하는 대로 네, 원하는 장소대로 해서 진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시할 수가 있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낮은 고정 비용도 같이 따라오게 되겠죠. 왜냐면 임대료라든지 뭐 부동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네, 장점들이 많은 전자상거래. 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유형이 뭐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네. 이 앞에가 프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뒤가 투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B2B, B2C, C2C, C2B, B2G 해가지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는 이제 B2B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즈니스 투 컨슈머 같은 경우 B2C라고 이야기를 하고 C2C는 이제 컨슈머 투 컨슈머라고 해서 소비자가 간의 거래를 이야기를 하고요. C2B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 투 비즈니스, 그다음 비즈니스 투 거버넌트는 이제 B2G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한다라고 네, 이야기 드렸죠. 게다가 또 중요하다고 또 표기를 했죠. 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게 핀테크랑 결합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 파트에서는. 자, 우선요 여기서 핀테크 지난 시간에 이것도 배웠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건요 핀테크가 아니고요. 핀테크도 핀테크지만 테크핀과 같이 결합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쪽 부분으로 해서 전자상거래를 모색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핀테크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합성 이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죠. 이 부분만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요.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고도 불립니다. 네. 뭐 파이낸스의 테크놀로지나 파이낸셜의 이제 테크놀로지나 결국엔 똑같죠. 네. 그런데 이 핀테크 이번에 이제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두셔야 되는 게 이 핀테크의 스타트가 지금 파이낸스에서 기술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구나, 뭐 알고 있어요. 네, 뭐 송금하는 것도 있고, 결제하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부동산 다 나와 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짧게 넘어갈게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핀테크 사례로 페이팔, 그 다음에 알리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뭐 해가지고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온라인 대출로 이제 랜딩클럽과 소파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자산 관리로 해서 베터먼트와 웰스프론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로도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된 투자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보험도 이제 이야기 드렸고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 지난 시간에 네, 많이 배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했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앞선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냐면 이 테크핀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오늘의 주 메인 파트는 테크핀입니다. 이 테크핀 같은 경우 지금 뜨고 있어요. 네, 뉴스에서 약간 혼동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약간 희석돼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핀테크와 테크핀의 경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릅니다. 네,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르냐? 테크핀은요.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파이낸스로 진출한 회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테크핀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인 파이낸스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핀테크 나오고 테크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혼동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아무래도 좀 스타트 라인이 우리나라가 스타트 됐던 게 어디서부터죠? K뱅크에서 스타트가 됐어요. 네, K뱅크랑 카카오뱅크에서 스타트가 되다 보니까 혼동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이 신한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타트가 됐다라 그러면은 이제 핀테크라고 불려야 되는 거고요. 테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들 뭐 네이버라든지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네이버죠. 삼성이라든지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해서 보니까 파이낸스랑 같이 연합을 하면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네, 그 부분부터 스타트가 돼서 금융 시스템을 제공하기 시작한 게 이제 테크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테크핀 말 그대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금융 서비스보다 더 혁신적인 방안이죠. 왜냐면 테크놀로지가 기술 바탕으로 된 회사들이 만든 금융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을 확장해갖고 중점을 두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중에 또 예시를 들겠지만 여기서 이제 외국 예시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이제 대형 기술 회사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제 테크핀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핀테크와 테크핀의 차이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테크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에 핀테크는 알다시피 뭐 여기 삼성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그런 은행점에서 이제 스타트가 돼갖고 테크놀로지를 붙여서 진행했다면 테크핀은 그게 아니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인 파이낸스라고 불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항상 혼용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핀테크든 테크핀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똑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출발 시점과 주도 세력을 주점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점 같은 경우 지금 핀테크 같은 경우 금융회사가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나은 접근으로 두려고 했어요. 사실은요 이 핀테크의 스타트도요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냐라고 해서 네, 전자상거래법 관련돼가지고 네, 그런 부분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국중앙은행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전부 다 결합돼가지고 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모바일로 쓰는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그 부분에 논점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지금 쓰는 건 이제 공동인증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발 시점이 어떻게 되냐? 금융회사에서 금융지주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기술을 활용하는 게 이제 이게 핀테크예요. 네. 아예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라고 다 부르는데요? 다른 거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보이죠. 네. 왜냐하면 스타트가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맨 처음에 스타트 된 데가 어디죠? K뱅크예요. 2017년에 K뱅크에서 스타트가 됐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에서 스타트 됐어요. 이때 당시에 핀테크라는 용어가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지금 그 회사들이라도 다 이제 핀테크라고 그냥 불리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나라 조금 늦게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제 2015년, 2016년 그쯤에 스타트가 됐거든요. 네. 어쨌든 간 여기서 네. 2017년에 뭐 따로 용어가 정립된 게 없다 보니까 뭐 진행된 게 지금 다 핀테크다 해가지고 그냥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성으로 봐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네, 점차 이제 기술들이 다 발달이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랜딩클럽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알리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의문점을 이제 여러 가지를 갖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금융에서 스타트된 게 아니잖아 라는 부분으로 둬가지고 이제 테크핀이라고 이제 불리는 용어가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네, 이 부분 네,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핀테크와 테크핀의 차이점, 금융에서 기술로 가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핀테크라고 불리고 테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회사에서 금융에 진출해가지고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술 베이스로 해가지고 금융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테크핀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기존에 네, 이 회사들이 노리고 있는 건 무엇이냐?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쓰시면은 익숙하시죠? 네, 이 익숙함을 노려서 금융 서비스를 더해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K뱅크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성공한 사례가 뭐냐? 익숙함 때문이에요. 익숙함 때문에 이 부분을 노려가지고 진행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기술이 중심이 돼서 금융에 진입하고 그 기술을 금융 서비스로 혁신한 경우가 이제 테크핀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술회사 베이스로 해서 금융으로 진출한 경우가 이제 테크핀이고 금융회사의 베이스로 해서 기술로 이제 네, 나온 경우, 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온라인 뱅크로 나온 경우, 이 경우가 이제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출발 시점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뉴스에서 테크핀, 핀테크 다 혼용해서 쓰고 있죠. 네, 이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화여대 학생들은. 자, 그래서 주도 세력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핀테크 같은 경우 이제 금융회사가 주도해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은행 같은 경우에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모색을 할 것인가라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요. 테크핀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기술회사가 주도하고 있죠. 이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핀테크와 달리
조금 더 기술화, 친화적 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생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눈동자 뭐 인식 아니면 얼굴 인식, 네, 이제 곧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는 얼굴 인식이 이제 인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는 조금 실패를 했지만, 네, 딥러닝의 발달로 인해서, 네, 지금 그 서비스 영역이 기술 인프라가 넓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주도를 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과 관리 같이 이제 기술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금융을 만지게 되죠. 금융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금융 서비스 모델에서도 네, 이와 같은 수익과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같이 이제 인프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데 목표를 두는 게 테크핀이다라고 둘 수 있겠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네, 중국의 알리페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아마존 대출 서비스, 뭐 아마존 서비스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테크핀의 사례를 뭐 몇 가지를 들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로 이제 주로 얘기를 할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누기 전에는 그냥 우리나라 사례 그런 식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입니다. 네,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이제 서비스명으로 내놓은 게 뭐냐? 네이버 페이죠. 네, 여러분들 다들 쓰실 거예요. 네이버 쓰는 분들 다 네, 쓰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이버가 설립한 금융자회사로 해갖고 아무래도 친숙한 네이버에서 네이버 페이를 기반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면서 금융 서비스보다 좀 더 많은 포인트를 네, 줄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간편결제라든지 송금, 대출, 투자 등을 지원해가지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이제 대출 상품이라든지 자산 관리까지 나왔어요. 네, 저도 이와 비슷한 이제 CMA 통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서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테크핀의 사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이버가 노리는 건 무엇이냐? 이 쇼핑 플랫폼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네, 고객들을 더 유치시킬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쿠팡 아무래도 2024년 10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쿠팡이 지금은 1등이란 말이에요. 배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품 사는 데 있어서 띡 하고 누르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죠. 네, 그런 부분을 또 모색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쇼핑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어떻게 환경을 이뤄가지고 더 네이버 친화적으로 만들 것이냐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스입니다. 토스. 네, 토스페이. 네, 페이먼트 웨이라 그래가지고 PG 서비스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네, 여기서 토스 같은 경우 그 금융 절차가 원래는 진짜 복잡했었어요. 뭐 대출을 하려면은 서류를 하나, 둘, 셋, 넷, 5장은 적어도 써서 냈어야 됐거든요. 그 과정을 다 압축해 버렸습니다. 네, 다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 공용 인증서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은행에서 쓰는 서비스 인증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다 모여져 가지고 코로나 시절 때 이제 마이데이터로 이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토스에서 이제 대폭으로 이제 금융 절차를 간소화시킵니다. 간소화시켜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었어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비바리 퍼블리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운영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요 토스 안에서 신한은행도 쓸 수 있고 국민은행도 쓸 수 있고 뭐 아니면은 기업은행 뭐 여러 가지 은행도 다 쓸 수 있죠. 게다가 증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점이요. 이 알리페이 플러스와 함께 이제 해외 결제 서비스를 조금 진행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모색으로 이제 해외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돕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 사례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뱅크샐러드입니다. 네. 뱅크샐러드. 2021년에는 원래 뱅크였어요. 네, 서비스명이. 근데, 뱅크샐러드로 그냥, 네, 서비스명을 확정 지었습니다. 2021년, 22년부터. 네, 아무래도 사람들은 입소문을 탔었을 때 샐러드볼, 뱅크샐러드 해서 이게 더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표기가 샐러드볼을 연상하게 되는데, 뭐, 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샐러드볼을 연상해서 여기 회사에서 이렇게 마크를 C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그 샐러드볼에 담긴 신선한 데이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명명한 게 이제 뱅크샐러드인데 뱅크샐러드가 유명한 게요. 개인 자산 관리 앱으로 편리함에서 유명해졌어요. 네. 기존에는 자산 관리를 했었을 때
뭔가 물론 토스에서도 뭐 흩어진 걸 다 찾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긴 됐지만 네, 그전에는 이제 뱅크샐러드가 더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자산 관리 앱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지출이 조금 더 많은지 그리고 어디에 지금 더 모여져 있는지 고객들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 초개인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개인화 부분에 있어서 네, AI와 관련돼 가지고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그 편리함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은행 계좌라든지 뭐 카드 사용 내역, 보험 대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소비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네, 맞춤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이제 네, 또 하나의 사례로 둘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 초개인화 서비스 맞춤 시스템 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핀다입니다. 네, 핀다. 요즘 대출한다 그러면 다 핀다 쓰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 대출 비교 플랫폼 중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대출 상품 서비스를 비교해가지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원래는 대출을 받으려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해가지고 여러 장의 막 서명을 쓰고 이게 무슨 약관이지 뭔지 뭐 잘 모르겠지만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리고 이쪽에서 뛰고 저쪽에서 뛰고 하루 만에 할 생각을 못했어요. 대출을 받더라도 한 두 군데 세 군데 은행을 뛰어야 되는구나. 연차 내고 1차 내고 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상황이었는데 핀다가 나오면서 여기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네,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걸 특징으로 잡아서 여러 금융기관을 뛰어다니지 않아도 네, 모바일로 틱틱틱 눌러가지고 네,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비트입니다. 네, 두나무라는 회사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서비스명이 아니고 거래소명입니다. 네, 거래소명.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블록체인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돼가지고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금융 솔루션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곳이 이제 업비트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사람들이 조금 아무래도 두나무보다 업비트라는 용어가 조금 더 입에 익숙하다 보니까 업비트라고 거의 불리고 있다라고 네,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사례 잠깐 좀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알리페이, 페이팔 있습니다. 네, 우선 알리페이랑 페이팔, 카카오페이처럼 핀테크와 테크핀 둘 다 해당되는 사례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 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이죠. 네,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핀테크와 테크핀 둘 다 해당되는 사례로 네, 미국에서도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이야기입니다. 테크핀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아마존 캐시 뭐 맨 처음엔 대출 서비스로 해가지고 대출료 내는 상황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마존 캐시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마존 내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선불형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존 캐시를 제공해가지고 신용카드나 현금을 디지털 방식으로 충전해갖고 사용하는 네, 우리나라 티머니 형식처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 이제 여기서 더 발전된 상황을 뭘로 두려고 하냐면 RFID라든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휴대폰만 들고 가면은 띡 하고 그냥 지나갔을 때, 네, 어느 선에서 그냥 지나갔을 때 굳이 점원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서비스를 모색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미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요? 그 보안상의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식료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진행했어요. RFID 관련돼가지고. 네. 그런데 그 옷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존 캐시로 해서 네, RFID랑 사물 인터넷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유저들을 타깃으로 해서 만든 건데요. 네, 여기서 구글이 제공하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죠.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딴 거 뭐 애플페이보다 아무래도 구글페이가 조금 더 편하죠. 왜냐면 안드로이드 마켓 자체가 구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페이까지 되네?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까지 여기서 모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간편한 결제 서비스까지 연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구글 계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테크핀과 이제 MZ세대를 보도록 할게요. 테크핀과 MZ세대. 여기서 MZ세대. 저도 MZ세대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밀레니얼 세대인 1980년대부터 2000년대생과 이제 1990년대 중반과 이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 해갖고 두고 있죠. 이 세대 뒤에는 이제 또 알파 세대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MZ세대만 가지고서 이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주 소비 세대가 현재는 MZ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핀테크보다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테크핀에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디지털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으로 자라가지고 오프라인보다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테크핀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간편함과 즉시성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서류로 다 사인하고 아니면은 어느 장소 가서 오프라인의 장소 1, 2, 3, 4, 5 뛰어가서 네, 거기서 이제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약관 한 번씩 읽어보고 또 은행원과 마주치고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면 그 부분이 이제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하면 끝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시적인 결과를 좋아하는 MZ세대에게 이 테크피는 클릭 몇 번으로 금융거래를 하죠. 저도 은행 가서 쓰기보다는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네, 주식 거래하고 아니면은 송금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MZ세대와 맞아 떨어져 갖고 테크핀이 인기를 또 끌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으로 뛸 필요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원래 기존의 은행보다 테크핀이 뛰는 그 더 수익률을 더 높이 줄 수 있는 이유가 고객들에게 잘 보시면은 채권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높을 거예요. 네, 원래 기존의 은행권보다 네, 뭐 신한, 국민, 기업 뭐 그런 은행들보다 조금 더 이자율이 높을 거예요.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 오프라인 매장이 없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 매장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앱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매장 임대료와 인건비를 삭감한 게 어마어마한 네,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케팅 비용에다가 넣어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테크핀이 뛰고 있다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왜 테크핀이 계속 뛰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락인 효과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까지 했어요. 이 부분 모르면 안 됩니다. 네, 락인 이펙트. 락인 이펙트가 무엇이냐? 한 번 사용을 시작한 소비자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테크핀이 뛰는 이유가 익숙함 때문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 익숙함이 무엇이냐? 락인 효과라고 네, 전문적 용어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용을 시작한 소비자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충성 고객이라는 게 이제 로열티 고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고객으로 유지시키는 걸 핵심으로 둬가지고 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이야기하는 게 락인 효과입니다. 이 락인 효과 때문에 테크핀 기업들이 이게 돈이 되네? 보이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 갖고 은행 및 증권사랑 제휴해 갖고 통장을 개설해 갖고 고금리, 할인, 멤버십 혜택을 기존 은행보다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연관해 갖고 고객을 유치하고 또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로 락인 효과를 두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썼던 서비스에서 클릭 한 번만 더 하는 거 상황이거든요. 네. 익숙하잖아요. 또 다시 새로 이 조작법을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조금만 더 추가해가지고 기술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만든 거니까 UI도 또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효과 때문에 네, 현재 같은 경우 이제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로 계속 고객들을 유치해가지고 머물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ICT 관련된 서비스들 아무래도 기존 핀테크 회사들은 파이낸스를 기존으로 해서 기술 관련되신 분들을 투입을 했다면 여기 회사들은 어떻게 써요?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된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핀테크 회사들보다 조금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네,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리해요. 네, 그러세요?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 생체 인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나오고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아무래도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보다 경쟁사로부터 고객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어요. 네, 왜냐면 기존에 내가 익숙한데 굳이 내가 그쪽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네, 익숙한데 다른 데 가서 또 다시 또 조작법 외우고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익숙하게 하려면 또 한 2일, 3일 또 만져야 되는데 이게 귀찮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뭐 카카오에서 카카오뱅크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이잖아요. 카카오가 익숙해갖고. 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앱이 익숙한 사람들은 핀테크보다 테크핀을 주로 이용해가지고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테크핀 기업들이 굳이 네, 진출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네, 이번 부분의 네,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어요. 네, 우선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운영이 되고 전 세계 접근이 가능하고 낮은 고정 비용 때문에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이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이커머스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자상거래 유형 이거 계속 이야기 드렸죠. B2B, B2C, C2C, C2B, B2G 해가지고 이 유형대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무엇 용어가 있느냐? 이번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건 핀테크라는 용어, 이제 테크핀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스에서 이제 테크놀로지로 합성어해가지고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회사에서 바탕으로 기술을 넣어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핀테크의 사용은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테크핀이죠. 테크핀 같은 경우에는 기술회사가 금융회사에 진출해갖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이제 테크핀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기술회사예요. 기존의 기술회사가 금융 서비스로 진출한 사례를 말하는 게 이제 테크핀 회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인 파이낸스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 출발 시점과 주도 세력이 다르다라는 점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토스, 뱅크샐러드, 이제 핀다가 있고 또 두나무 해가지고 네,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 예시로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 알리페이, 페이팔, 아마존 캐시, 그 다음에 구글페이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MZ세대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MZ세대가 쓰는 이유가 테크핀이 더 익숙하고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간편함과 즉시성,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바로바로 모바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테크핀 기업의 진출이 중요한 이유, 락인 효과. 네, 꼭꼭꼭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락인 이펙트 해서 한번 사용을 시작한 소비자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들어 충성 고객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으로서 네, 안 만들 이유가 절대 없다. 네, 그 부분을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효과 때문에 테크핀 회사가 지금 네,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래도 익숙함 때문에 다른 그 회사보다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이 방지되는 효과까지 장점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테크핀이 네, 중요하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핀테크와 테크핀은 네,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셨을 때 테크핀 뭐 아니면은 핀테크 하고서 뉴스에서 나왔을 때 약간 혼동이 살짝 올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쓰이고 있군. 잘 쓰이고 있군. 이제 조금 알아채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는 용어가 나오면 모르겠다 하고서 넘기시면 안 되고, 저 뜻이었지 하고 네, 체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복습하실 거라고 믿고 네,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